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의 미디어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전일 저희 SBS의 그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분기 보고서가 이제 쏟아지는 날 굉장히 많은 실적들을 보셨을 겁니다. SBS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SBS의 실적을 좀 면밀히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애널리스트인 저로서는 당일 그 발표했던 실적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실적이 SBS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단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또 영업외단에서 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 손실은 미래 2021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선반영한 것인 관계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그 비저빌리티가 좀 좋아졌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좀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353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한 4, 50억 원 정도 수준에 그쳤다는 걸 감안을 해보게 되면요. 무려 한 7배에서 8배나 더 많이 나온 엄청난 서프라이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았던 이유는 이제 본사도 좋았고요. 자회사들도 고르게 좋았는데요. 특히 본사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사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253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좀 내려와서 좀 보게 되면 일단 광고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광고가 뭐 빠지기는 빠졌습니다만 좀 덜 빠졌습니다. 한 8% 정도 빠져서 지난 상반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사업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려 26%나 급증을 하는 엄청난 숫자를 좀 보여줬는데요. 뭐 로열티도 늘어나고 재송신 수익 증가하고 유튜브 수익 증가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고르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자회사가 좀 제작을 한 그 앨리스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VOD 그 IP를 SBS가 원래 갖고 있었는데요. 요거를 콘텐츠 웨이브에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서 판권 수익이 또 50억 원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수익이 굉장히 좋았는데다가 제작비도 좀 줄었습니다. 1136억을 기록을 하는데요. 지난 이제 3분기에 SBS는 수목 드라마 완전 휴방을 하였고요. 그리고 월화 드라마와 주말 드라마도 일부 휴방을 하면서 제작비 효율화에 큰 노력을 좀 기울였고요. 제작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늘어났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SBS가 3분기에 뭐 3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 방송 중계권 관련 일회성 그 비용 처리가 굉장히 인상 깊게 저는 보았습니다. 일단 좀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번 분기에 SBS가 원래 그 가지고 있었던 방송 콘텐츠 자산이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1260억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분기에 230억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줄어든 큰 원인은 방송 콘텐츠 관련 이제 손상차손을 갖다가 일회성으로 좀 크게 잡았습니다. 거의 1200억에 육박을 하는 엄청난 평가 손실을 좀 잡아놨고요. 이 중에서 이제 중계권만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중계권 1000억은 저희가 익히 아시는 것처럼 FIFA에다가 지급을 하는 월드컵 관련 중계권이라든지 아니면 IOC에 지급을 하는 올림픽 관련 중계권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 이제 중계권들을 포괄하는데요. 지금 이 중계권 관련해서 원래 이제 그 유동으로 450억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20억 정도가 비유동으로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모두 다 털려버린 거고요. 유동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내년 이맘때쯤, 내년 3분기쯤에 일어날 이벤트가 도쿄올림픽입니다. 이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그 자산이 좀 털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콘텐츠 자산은 무엇인가, 중계권 자산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 중계권료라는 거는 월드컵이나 아니면 올림픽이 일어날 때
그 당 시점에 현금으로 중개권료를 완납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5년 전부터 이제 안분해갖고 일정 수준씩 조금씩 납부를 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을 남긴 이 시점에 유동 자산에 그 잡혀있던 금액이 다 손상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내년도에는 올림픽 관련 중개권료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그 중개권료를 갖다가 5년에 걸쳐서 납부를 할 때 현금이 떨어지게 되고 대신에 이제 이 방송 콘텐츠 자산 중개비 계정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번 3분기에 손상차손으로 대규모 965억을 털면서 자산이 떨어졌고요. 그만큼 이제 영업 외단의 이제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상에서의 피해는 없습니다. 내년이 오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거 TV 광고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 뭐 사업 수익은 이제 좀 가정을 하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보수적으로 올해 수준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연간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익 체력은 자, 올해 한 5, 6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한 이 정도 유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PER은 420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전일 종가 기준 한 7배 수준밖에 안 되어서, 지금 쩔어 있는 회사, 그리고 뭐 좀 여러 가지 문제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던 회사. SBS는 TV 광고가 빠지고 있다는 큰 문제점. 그 다음에 2021년과 2022년은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관련 중개권 관련 손실이 대규모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 이익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최소 이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뭐 이익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생겼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오래간만에 지금 이 SBS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2배로 올렸습니다. 저희 기존에 적용하던 타겟 멀티플 그대로 유지하여서 산출하였고요. 추가적인 업사이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PS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SBS 실적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